타고 안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GV80이 지난해 출시가 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국산차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GV80이 실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또 장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의 엔진 트림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 가솔린이 있고요, 3.0 디젤이 있고 3.5 가솔린. 2.5 가솔린과 3.0 디젤은 각각 이제 그 인라인 4기통과 6기통이고,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V6 6기통의 3.5 가솔린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7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7인승 옵션하고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옵션이 적용이 돼서 8천만 원을 훨씬 좀 넘어서는 그런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GV80을 처음 시승을 했을 때의 어떤 느낌은 이제 SUV, 중형 SUV다 보니까 이 차체의 높이 자체가 좀 높죠. 그리고 그 높은 차체에서 오는 이 시야감, 지금 시트를 이제 가장 낮은 상태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시야가 넓게 확보되는 지점이 좋습니다. 반면에 조금 이게 높기 때문에 차체가 고속으로 좀 주행을 했을 때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같은 것들이 조금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장시간 시승을 하면서 느낀 지점들이 뭐냐면, 일단은 좀 이 직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성을 주는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의 성능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SUV, 특히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거에 비했을 때 이 제네시스는 확실히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때제때 잘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제 이 회전 구간, 그러니까 고속 주행도 직진과 회전이 나뉘는데, 회전 구간에서도 차체의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 쏠림이라든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그리고 뭐 앞뒤로 흔들리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이든 어떤 회전이든 간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승차감은 조금 첫인상 자체는 좀 단단하게 다가왔습니다. 차체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노면에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진동이라든지 노면에 굴곡이 주는 충격, 이런 것들이 몸으로 좀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소 좀 단단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주행을 하다 보면은 요 느낌 자체가 좀 바뀝니다. 이제 지금도 이제 조금 굴곡이는 지점을 지나는데, 요런 지점에서 속력을 좀 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이제 약간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느낌들. 그래서 좀 처음 느낌은 이제 하체 세팅이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지만, 타면 탈수록 적응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승차감 쪽으로 바뀝니다. 차를 타면 탈수록. 아무래도 이 차량이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프리뷰라는 거는 이제 노면의 상황을 차가 미리 읽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이 가변식 댐퍼죠, 서스펜션이 무르거나 단단하거나 조절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 자체는 좀 편안한 승차감, 그러니까 딱딱할 때는 딱딱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는 좀 부드러워지는 편이고,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로 바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어떤 그 노면에 이제 붙어서 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는 넘고 나서 차체의 높이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이런 그 출렁이는 느낌 자체는 있지만은 그 폭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붙어서 주행을 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체의 세팅은 이제 무르면서도 단단하고, 그리고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데, 노면에서 오는 충격 자체는 몸으로 전달이 되지만 이게 어떤 기분 나쁘게 차가 흔들리는 느낌보다는 중심을 잘 잡아주고 버텨준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다만 승차감을 조금 해치는 부분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이제 풀옵션 차량으로서 휠이 지금 22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차의 외관에서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자세, 이 느낌은 좋지만 승차감 자체는 조금은 좀 좋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분들께서는 22인치보다는 조금 줄여서 한 21인치 정도, 그 정도 맥시멈,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NVH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네시스를 탔을 때 만족감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체의 거동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가벼움도 있고요. 그리고 NVH가 사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속력을 내서 이제 달리다 보면은 이제 바람이 차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린다든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요 이중 접합 유리가 이 앞면 같은 경우에는 좌우와 전면에 다 이제 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를 고속으로 주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노면의 소음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 소리를 많이 억제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첫 번째 지점이죠. 조용한 어떤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제네시스 브랜드, 현대차, 기아 내부에서도 제네시스는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죠.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본격적인 어떤 그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6 6기통 3.5L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3500cc 엔진의 출력은 380마력에 토크가 54kg/ms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출력은 이제 사실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토크의 느낌.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이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중량이 2톤이 훨씬 넘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출력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커지는 게 들리죠. 참고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에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를 켰을 때하고 안 켰을 때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들려보면은, 자, 드라이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현재는 끈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이런 느낌이 들고, 반면에 이제 강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키운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저음을 좀 더 깔아주면서 차체의 이제 이 사운드 자체를 6기통이지만은 이제 8기통에 가깝게끔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끈 상태에서 들리는 소리, 약간 이제 엑셀을 좀 세게 밟아보면은 이 과급기에서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 소리 자체가 그렇게 듣기에 나쁜 소리가 아니고 좀 정직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어떤 그 스포티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끄고 주행을 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면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종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적지는 안면도 남쪽에 있는 영목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면도의 길의 특성은 이 길 자체가 완만한 구릉 형태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아보면
이 차가 주는 어떤 그런 토크의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힘이 좋게 치고 나갑니다. 이 차의 중량 2.2톤이 훨씬 넘는 중량을 감안했을 때 얼만큼의 어떤 추진력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은 이 3.5리터 엔진 자체는 출력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물론 제가 가솔린 2.5리터 엔진과 디젤 엔진 차량을 둘 다 이제 주행을 해본 건 아니고 요걸 이제 처음 타본 거긴 한데 사실은 이제 GV80을 처음 탄 거고 GV70을 두 차례 정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 기준을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차는 사실은 좀 3.5리터 이 고배기량 차량을 타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거의 단종시켜 가는 추세이고 주행거리 자체가 이제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많이 주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고 또 디젤도 좀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런 출력의 어떤 그런 세기를 놓고 봤을 때는 2.5 가솔린은 살짝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토크가 펀치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3.5리터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SUV의 특성상 사람을 많이 태우는 경우가 많고 또 짐도 많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출력 부분에서는 확실히 3.5가 주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직선 구간에서 변속을 해보면 가속을 위해서 다운시프트를 해보면 다운과 업을 상당히 빨리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운과 업을 해보면 다운과 업이 전부 이제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다운시프트 이후에 지금 이제 코너 구간에서 브레이킹 이후에 다운시프트 전개하고 치고 나가보면 바로바로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서 직결감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G70을 탔을 때의 변속기의 느낌하고 다른 지점은 특히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에 더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내부 매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감속 이후에 재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RPM을 보정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자제가 되어야 되는 느낌입니다. 아쉽게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비가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연비는 지금은 이제 리터당 6.9km가 누적 평균 연비로 되어 있고, 제가 서울에서 안면도까지 150km를 주행하는 동안에 차에 정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속 90에서 100km 정도의 정속 주행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요 구간에서는 7km대 후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제원은 연비를 이제 표시한 게 리터당 8k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찍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그걸로만 주행을 하고 이제 차에 정체가 없고 그런 상황을 이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연비를 8km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실제 주행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이제 뭐 연비가 한 4에서 5 정도를 항상 찍고, 이제 지금처럼 시골길을 나오기 전에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은 이제 7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에서 7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연비가 좋지 않다는 것. 이 연비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출력이 3.5리터 엔진으로 가야 GV80의 어떤 차체에 맞게끔 차체의 급에 맞는 어떤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오는 부분이 이제 연비 부분이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차를 갖고 장거리를 운전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세단으로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SUV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SUV만의 어떤 그 높은 어떤 효율성과 기능성, 높은 기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높아진 눈높이를 공략을 하면서 가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절충을 한 그런 결과물이 GV80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